안녕하세요. 안정식의 한반도 포커스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김정은이 지팡이를 짚고 한동안 공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김정은한테 발목 터널 증후군, 즉 왼쪽 발목 복사뼈 부근에 물혹이 생겨서 유럽의 의사들을 초청을 해서 시술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혹이 복사뼈 부분에 생긴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붓고 통증이 좀 심해서 이 질환 치료를 위해서 해외 전문의들을 초청을 해서 시술을 받았고요. 몸이 뚱뚱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면서 질환이 생겼다, 이런 취지인데요.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농구를 하다가 다쳤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전용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가 발목이 삐었다, 이런 소문이 북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이제 중앙당 체육관이라는 거였어요. 김정은 전용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농구를 하다가 발목이 삐었죠. 그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정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시찰 나가야 되니까 지팡이 쥐고 다녔다. 나는. 김정은이 뚱뚱한데 어떻게 농구를 하다가 다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2010년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물론 뚱뚱하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날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닮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날씬하다고 할 정도의 몸매였기 때문에 집권 초에는 그래도 농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했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집권 이후인 2013년에 미국의 전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로드먼 말에 따르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부부와 함께 해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도 먹고 당시 갓 태어난 아기, 즉 김주애를 안아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북한의 최고 집권자가 돼서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를 초청까지 할 정도면 김정은이 청소년기에 얼마나 미국 프로농구를 많이 보고 농구 선수를 얼마나 우상으로 생각했겠느냐,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죠. 북한에 이제 봉계팀, 우레팀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대표팀이거든요. 이게 김정은 때문에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팀이에요. 항상 그 친구들하고 농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지금은 김정은이 키 170에 몸무게 14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구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설을 할 때마다 숨을 헐떡거리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의지입니다. 얼굴이 너무 새빨갛고 정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호흡이, 숨소리가 너무 심하게 숨 항상 차시고. 2021년 중반에 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서 몸무게를 20kg 정도 빼기도 했는데요. 결국 요요 현상이 와서 지금 140으로 다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보고를 한 걸 보면 김정은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약을 찾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옆에는 24시간 의사가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1일과 12일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한 영상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총리가 동행했는데 가슴팍 계단 배지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조용원은 김정은 단독 배지를 달았고 김덕훈은 김일성, 김정일이 함께 그려진 이른바 쌍쌍 배지를 달고 온 겁니다.
반면 지난 8일 김일성 사망대회 30주기에 맞춰 열린 중앙추모대회 때 모습은 반대였습니다. 김덕훈은 김정은 배지를, 조용원은 쌍쌍 배지를 단 거죠.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확인해보면 김일성, 김정일 배지와 김정은 배지를 번갈아 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삼지연 건설 사업을 둘러본 날 현장에선 김정은 사상에 충실하자는 선전 문구가 포착되는 등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배지를 혼용하도록 한 건 주민들의 충격을 줄이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 속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특히 김일성에 대한 게 많으니까 혼용해서 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김정은 받지만 달라. 김정은은 간헐적으로 선대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착용했지만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배지를 착용하는지가 곧 권력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김정일 배지도 나올 때도 처음에 당 간부들만 달았어요. 좀 우쭐렁거리고 다녔고 당 간부들만 달고 나왔겠으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처럼. 배지가 패션이 되는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배지가 나온 만큼 예전 배지의 인기는 떨어지게 될 거라면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처음 나왔을 때 멋을 부리는 용도로 활용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김정은 총비서가 주로 인민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는 양복을 입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집권 초만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는 주로 인민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양복을 입고 대외 활동한 게 공개된 게 2016년 7차 당대회가 처음이었거든요. 집권 이후 4년여 동안 인민복만 입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양복 입은 모습이 간간히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요하게 입는 복장은 인민복이었습니다. 단적으로 2018년도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김정은은 모두 인민복을 입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던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양복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8일 김정은이 김기남 전 노동당 비서를 조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고위 간부들이 거의 인민복을 입었는데 김정은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기남 장례식이나 평양의 뉴타운인 전위거리 중공식에서도 양복을 입었는데요. 제가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개된 김정은의 영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잠바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양복을 7번, 인민복은 2번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인민복이라는 게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입는 옷인가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순원에게서 유래한 옷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국민당 시절에도 인민복을 입었기 때문에 인민복이 꼭 공산당의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산화된 뒤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인민복을 입었고 공산당이 인민복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인민복은 공산주의자들 옷이다 이렇게 좀 인식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정은은 왜 최근에 이 양복을 선호하는 걸까요?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양복이 서구의 정식 복장이라는 점에서 서구형 지도자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인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 문제로 서구와 대립하면서도 사실은 서구형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김정은의 대외 정책과 머릿속의 로망 사이에 좀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정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